좋은 정보의 황맥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우리 종목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시장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전망 등의 이야기를 늘 나누고 있죠. 오늘의 맥점 키워드 어떤 걸 꼽아주셨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지수와 종목에 대한 키워드 각각 나눠주셨어요. 다중바닥 패턴, 낙폭 과대주의 반격, 맥점 키워드 저희 기억하며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요. 위원님 좀 궁금해서요. 요즘 시장 좀 혼란스럽고 어렵잖아요. 네. 뭐 변동도 크고요. 위원님 수익은 좀 괜찮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좀 이제 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힘든 종목도 있지만 이게 지금 황미끼 코너잖아요. 이제 황미끼 특징이 뭐냐면 내용 있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찾기 때문에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램테크놀리 같은 거 거의 상한가, 그다음에 피코그램 뭐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시켰지만 어제도 그 상한가도 갔고 바닥에서 올라오니까 나쁘지 않고 물론 힘든 종목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에 비해서는 그게 과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좋은 종목이야 뭐 수익 나니까 당연히 기쁘지만 힘든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리스크 대응을 어떻게 하세요?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가라는 것은 결국 펀더멘털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런 종목들을 함부로 버리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포트를 구성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왜? 아직 대세 기조가 훼손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좀 견디거나 좀 어려운 종목들, 물론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내릴 때는 그때 매도해야 되겠지만, 예, 저는 그래서 내용 있는 종목들은 좀 들고 가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매일 데일리로 시장에 대응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자, 맥점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종목과 함께 좀 잡아주시죠. 예, 일단 지수하고 종목하고 이 두 가지 한번 섹터를 볼 텐데요. 차트를 통해서 지수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요즘 참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차트는 코스피도 다중바닥 패턴, 그다음에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요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눌림에서 대략 지난번 상승폭의 4분의 3 되돌림에 성공했어요. 950포인트에서 약간 지난번 갭 상승한 부분을 어제 아주 절묘하게 메웠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중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많이 내렸던 화학이라든가 또 일부 대형주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다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의 수도 우리 시청자들께 어떤 그 팁, 성공 투자의 팁을 드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은 다 낙폭주들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대한유화 같은 것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많이 내리니까 상승이 나왔거든요.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화학업종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HFR 같은 거 5G에서 대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후지스라든가 미국의 보라이즌 이런 데하고 납품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갔을 때 저는 딱 이게 내용이 되겠다라고 해서 포착해서 60%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때 이게 상승할 때 특징이 뭐냐면 다 낙폭주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또 이제 한전기술 같은 거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하락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고 특히 두중이 같은 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어제 황미끼 포착해서 짭짤한 수익도 나고 있는데요. 다 이런 것들이 낙폭주는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결국 로테이션 양세니까 많이 내린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 노리는 전략이 지수와 상관없이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다음 주도 뭐 이런 장이 이어질 거라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지금 이제 지난 이 흐름을 봐도 아시겠지만 낙폭주들은 반격이 일어난다. 특히 내용 있는 종목들. 거기에 포인트를 주면서 다음 주보다는 지금 뭐 미국 시장도 급락했잖아요. 네. 이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관심이 보는 섹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규 상장주. 두 번째는 이제 수소 섹터도 서서히 볼 때가 됐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미크론이 좀 미국까지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24개국이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참 안타깝지만 어제 한 5분이 그 확진자가 나왔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반사 이익을 얻는 그런 바이오 섹터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진단 키트라든가 그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고민이 있긴 있어요. 왜 고민이 있느냐?
어제 시간에서 올랐고 이미 또 아는 내용이라서 아침에 갭 상승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까? 거기에는 조금 고민이 있지만 오늘 지수가 조정을 준다면 또 그런 섹터에서 반격이 일어날 수 있다. 한번 참고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장 포인트들로 좀 잡아주셨어요. 다음 주가 아니라.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오늘장의 내용들, 뭐 바이오나 신규 상장주나 이렇게 같이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시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기계적인 수급 움직임, 뭐 반대 매매 이런 거에 따라서 그저 그냥 이슈나 뉴스나 뭐 기존에 갖고 있는 펀더멘털과는 설명이 안 되는 흐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요. 그런 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오늘 장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내용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는 게 좋아요. 다만 제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뉴스에 따라서 뇌동매를 하지 말자. 뉴스 어떤 재료. 가만 보세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좀 올랐잖아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제 밤방송에서도 한 일주일 전에 이 반도체 섹터가 많이 오른 다음에 그걸 이슈화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슈화 시켜서. 근데 그때는 이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별로 안 나왔죠. 이제 또 오르면 또 반도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미 시장에 많이 회자가 되고 그런 것들은 조금 경계보다 많이 오른 종목들. 그래서 이제 황매기 코너니까 또 한번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잡으면 조금 시간의 가치를 사고 적절히 분산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게 장이에요. 예, 그렇게 좀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또 내려있는 종목들을 선택했을 때 메리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기민함이 필요한 시장이다라는 점 언급해 주셨고요. 자, 그동안 위클리 유망주로 꼽았던 종목들 AS 한번 해볼게요. 몇몇 종목들만 들여다보면 자이언트 스텝 대표적이죠. 황매기 거의 대표 종목입니다.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수익 안겨줬고요. ST 바이오센서 36%, 나노신소재 그리고 11월 25일의 종목까지도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AS 하면 좋을까요? 세트로 어차피 저기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네네. 예, 자이언트 스텝 그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대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궁금하시는 게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면 노란 톡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데 보게 되면 앞으로 이거 뭐 메타버스가 더 갈까요? 자이언트 얼마나 갈까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 자이언트는 이제 보유자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저희가 처음 공략해서 한 370% 올랐는데 이것은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한 15만 원 뭐 돌파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는 건 조언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SD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오늘 뭘 보시자고 그랬죠? 예, 바로 오미크론에 대해서 수혜죠. 특히 진단 키트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SD 바이오사이언스 M10 이것이 상당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 여전히 이것은 좀 관심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6만 원 정도는 트라이 펀더멘탈로 봐도 그렇고 이거 오늘 또 관심을 두는 전략 좋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에서 뒤늦게 후발주라서 급등하는 그런 패턴인데요. CNT 그러니까 탄소 나노 튜브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 그런 종목들이다. 튜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쌍둥이 패턴에서 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한 30분 내에 목표가 4만 원 대시해야 되는데 깔끔히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순간.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까 신규사님도 관심을 두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회사는 그 AI 검사 설비에서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관심거리 두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각 종목들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AS 주셨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요. 이제 이번 주 종목은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일진하이솔루스예요. 저희 지금 채팅창에도 수소 관련한 종목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서 말씀 주신 전략과 좀 일맥상통할까요? 떨어진 종목을 골라서 지금 수익을 내보자.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번 제가 이게 들어놨던 종목인데 AS경 많이 내렸어요. 네. 그래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소 섹터가 많이 내렸어요. 우리 시장에 그 쓰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게 보면은 낙폭 과대예요. 근데 일체 하이솔루스 왜 내렸냐? 딱 다른 거 없어요. 수급이에요.
예, 3개월 보유수 물량이 대략 227만 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거 갭 하락은 건 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섹터 보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내려서 지금 오실레이터가 과매도권에 이게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발성으로 보자. 어제도 일정 부분, 상당 부분 물량 출하가 돼서 주가는 선 반영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시초가에서 5만 원 정도 매수하고 갭 하락은 꼭 매웁니다. 아까 코스닥 차트를 보셨죠? 갭 상승도 매우고 갭 하락도 매우는 그 기술적 분석의 특징을 감안해서 이것은 일단 5만 8천 원 정도 1차 보시고 손절은 널널하게 한 3만 5천 원 제시해 드릴게요. 목표 주가 58,000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 라인도 여러분 꼭 잘 체크하시면서 대비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이 3기예요. 와, 3기는 9월 말경에 잡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것 같은 느낌. 이래서 종목은 참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만큼 내려와 있으니까 좀 메리트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렇죠.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고점 대비 한 40% 빠졌거든요. 그게 반토막이죠. 근데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종목들이 좀 장이 얼마큼 힘드냐면 맞아요. 대부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드디어 서서히 때가 왔다. 뭐 동사는 그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기 수소차 또 나오네요. 그 경량화 업체입니다. LG하고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고요.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3분기 매출이 4,368억에 영업이익이 82억, 흑자 전환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상승할 때는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면서 시장을 선점하거나 또 하나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을 때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요. 아직 주가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해서 오늘 들어 나왔는데요. 한번 기술적으로 보실까요? 7,030원까지 갔다가 지금 4,0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빠졌고 여기서 하락 거의 당겨 10파동을 완성하고 다이버전스하고 있거든요. 많이 내렸다. 아직 실적도 지금 이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예, 그래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시초가에서 4,1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요. 목표가는 4,700원. 딱 여기 한 120에서 근처됩니다. 4,700원 보시고 그 다음에 손절은 3,500원 하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목표 주가 4,700원 설정해 주셨어요. 지난달 뭐 중후반대 가격입니다. 3기 조금 심기 일전에서 여기까지 다시 되돌려 주길 바래 보겠고요. 한 종목 오늘 더 있습니다. 파수예요. 근데 앞선 두 종목과는 차트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파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 주신 그 종목 픽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변곡점.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용이 있으면서 이따 제가 차트를 설명드리겠지만 상당히 회사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동사는 데이터 보안 국내 1위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 마이데이터라고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마이데이터가 뭐냐면 비식별 솔루션. 비식별 솔루션이 뭐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좋은 정보 이렇게 제가 이제 이름이 원래 나종식인데 뭐 좋은 정보 필명을 쓰잖아요. 또 아이디도 여러 가지 쓰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어요. 마케팅에. 거기에서 상당히 우리가 그 이제 사업이 활성화가 되는 기대가 되는데 그에 따른 수혜 줍니다. 내년이 굉장히 좋아질 회사예요. 매출이 한 586억에 영업이익이 150억 넘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고 제4차 산업혁명주다. 우리 이제 박민영 에코노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것은 완전 바닥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상승한 다음에 지금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상승한 다음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이게 지금 장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21선에서 지금 터닝포인트 좀 확대해 볼까요? 이 양음양 패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래도 감소하고 21선 지지하는 흐름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가격 제작을 말씀드리면요. 한 주봉까지 한번 볼까요? 기왕이면. 주봉도 저는 이번 주 양성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양음에서 이번 주 양성 가능성이 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가격 전략은 시초가에서 1,500원 정도,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마이데이터 관련한 업체들이 또 이번 달에는 뭐 소식들도 많기 때문에 어제 핀거 같은 종목도 22% 올라갔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파수도 저희 변곡점에서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내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3,000원 설정해 주셨어요. 자, 세 종목 오늘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일정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도 확몇 개는 해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바로 돌아가서 8시 반부터 오늘 장 마감 때까지
그동안 많이 힘드셨던 우리 개인 투자를 위해서 좋은 종목도 드리고 또 12월 장세 전망도 해드리고 하여튼 좋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모실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한 해 좋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